사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되풀이될까봐 쪽팔림을 무릅쓰고 기록한다. 어리석은 이여, 그대 이름은 바보. 아침을 먹고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 신청한 것이 나왔으니 갖다 주겠다 했다. 신청한 바가 없으나 기억나지 않아 가져다 달라 했다. 내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다 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소가 나왔다. 땡땡시, 땡땡구, 모 아파트 몇 동 몇 호란다. 그리로 배달해 준단다. 거기 가보지도 살아본 적도 없다 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결국 나는 이성을 잃었다. 그자에게서 1호 땡땡으로 시작되는 카드 발급처라는 곳에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피싱이 시작되었다. 1초도 생각 없이 당장 그곳으로 전화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담원이라는 그 X가 전문 상담사의 말투로 무장하고 바로 받는다. 보통 1호 땡땡으로 시작되는 곳에 30분 내에 전화통화 성공은 AI 자동 상담이 생긴 이후로 확률 30% 정도나 될까 말까 했었는데 의심을 했었어야 했다. 너무 빨리 받는다 했다. 아니, 이미 그자 때부터 나는 낚여 있었다. 변명하자면 그 전에 땡땡 카드사라고 굳게 믿었던 이유가 나름 있었다. 아니다. 그 카드사여야 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사태 때 카드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9만 원 때문이다. 여태 통화가 안 되던 그 카드사와 전화 통화가 되자마자 나는 득달같이 그 X에게 문제에 발급된 카드 얘기는 뒷전이고 너희들 왜 내 돈 9만 원 환불 안 해주냐고 물었고 그 X는 자신은 다른 업무 담당자라 모르겠고 나중에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어쩌면 그 말에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잘못 발급된 카드 얘기로 당장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3일에서 5일 걸린단다. 아니, 경험상 해지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던데 3일에서 5일이라니? 뭐? 마스터 카드라 해외에서 도용이 될 수도 있어. 신청서 작성을 하란다. 나는 마리오네트 인형. 신청서 작성을 왜 하냐고 따지며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교묘하게 열받게 해놓고 끌어들인다. 이해를 왜 이렇게 못하시냐 한다. 뭐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청서 작성을 해야지만 만에 하나 3천인가 5천까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나? 바보. 난 그게 탈이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내가 안 차다고 했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랬나? 잘못이라도 해서 맞는 일이 생기면 잘못됐다 한마디도 없이 그대로 꼴딱 맞았다. 그날도 그랬다. 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맞았다. 씩씩거리면서도 그 X의 지시대로 난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신청서에 필요한 그 망할 놈의 프로그래밍과 머시갱이를 내 핸폰에 깔기 시작했다. 동의 보이시죠? 어글이라고 써있는데요. 아, 네, 이것도 동의죠? 했어요, 동의. 잘하셨어요. 숫자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나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자랑스럽게 이쪽 저쪽 팔을 흔들어대며 그 X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 주었다. 갑자기 해안이 생겼다. 드디어 109.땡땡점.땡땡점이라는 주소창이 새 떴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숫자가 내 눈으로 다가왔다. 그것도 아주 커다랗고 진하게. 나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지인은 나의 숨통이 막히지 않도록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해안을 주셨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 커다랗게 다가오는 숫자를 그 X에게 말해주기 싫었다. 또 나의 그 안참이 발동했는지 그 순간이 시들해졌다. 저기요,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지금 이거 말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끊었다, 전화를. 백수가 과로사 하겠다. 그리고 초기화. 그때부터 떨리는 나의 두 다리와 팔. 나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심장에 떨림은 없는데 손발이 떨린다. 방에서 딸이 나왔다. 왜 이렇게 떠냐고. 지지배 오늘따라 더 얄밉다. 침착하려고 노력해본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 112에 전화했다. 여기도 그들인가? 이미 털려서 어디에 전화해도 그 목소리가 그놈 같다. 설마 여기에다 알려준 나의 인적사항이 주소창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털린 거라는 등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서 의심과 불안감이라는 커다란 쓰나미가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침 세안도 하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정신없이 이옷저옷 껴입고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갔다. 제일 먼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하러. 전화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도 분실 신고했다. 여권도 물론 했다. 자, 다음엔 제일 먼저 증권사, 얼마 되지 않은 반토막난 주식도 보호해야 했다. 지급정지, 그리고 은행의 통장 지급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그리고 제일 최종으로 핸폰을 초기하기 위해 삼성센터로 가야 한다. 그런데 앞불싸 현금이 없다. 통장 지급정지, 카드도 사용 불가인데 어떡하냐고. 당장 택시비도 없는데. 카드사에 전화했다. 10분만 기다려달라 했다. 현금 서비스 좀 받게. 이런 된장 난리도 아니었다. 20만 원 서비스를 받고 삼성 AS 센터로 가서 드디어 핸폰을 초기화시켰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나만 바보가 아니었다. 천천히 가자. 그런데 세상 살기가 왜 이리도 힘드냐고. 초기화시킨 이전 모든 것들을 난 다시 재부팅 해야만 했다. 재부팅은 더 어려웠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신분증을 다시 만들기 위해 비용을 들여 사진을 찍고 수수료를 내고 각각의 장소에 가야만 했으며 찾으러 가야 했다. 전화로만 처리했던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개별 장소로 찾아다니며 해결해야만 했다. 또 그것뿐이겠나?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들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트라우마는 나는 아직도 폰뱅킹이 무섭고 자동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좀 외롭다.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인데. 초기야,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의 아날로그 무심을 자극하는지. 잘됐다. 이 기회에 천천히 가자고. 이놈의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버겁다. 아들은 나이 먹었다고 제법 훈수를 둔다. 의지가 된다. 딸은 그래도 엄마가 똑똑해서 유아를 주소를 안 알려준 거야 라고 말한다. 위로랍시고 해준 말. 그래도 엄마는 이미 바보야. 바보짓을 했잖아.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난 이 일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